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여성들을 위한 취업 정보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정보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캘리스코에서 심사 및 재무 분석을 담당할 과장에서 차장급의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 중 관련 업무 경력이 8년 이상인 분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예산과 사업계획 수립 업무 경험이 있고 매출이나 수익성 분석 및 예측을 할 수 있으며 경영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외식과 관련된 기업 경력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2월 15일까지며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예람청취닷컴 국내사업부에서 매출 및 고객관리, 격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 중입니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이면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할 수 있는데요. 경력직의 경우는 관련 업무 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인턴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분과 상경 계열이나 회계학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발렉스에서 영업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영업과 국제 영업 두 부문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법인 영업 경력 3년 이상인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제 영업 부문의 경우는 영어가 가능한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2월 2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미래컴퍼니에서 수술로봇 자재관리 담당자를 모집합니다.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신입과 경력직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경력직의 경우는 1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자재관리 경험이 있거나 의료기기 제조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취준생들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 정보 알려주시는 분이죠. 강신호 대표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못 뵀습니다. 네, 정말 아쉬웠습니다. 취업이 보인다 공식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제가 천재지변이 없는 한 제가 취업이 보인다는 영순이기 때문에 자리를 빠지지 않는데 지난주 오랜만에 3일간의 지방 출장으로 인해서 너무 아쉽게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못 뵀습니다. 제가 그래도 제 방을 보면서 정유준 교수님과 조선 아나운서의 그 방송을 사수했습니다. 예,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로 저희 취업이 보인다를 보셨을 때는 좀 어떻던가요? 궁금하네요. 네, 또 냉정한 모니터링이 들어가야 될까요? 우선 굉장히 정보가 좋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이제 잘생긴 멘토분이 한 분 나오시는데 굉장히 시청자분들께 애정과 함께 정확한 정보 전달로 인해 취업에 매우 도움이 되는 멘토가 계시다. 시청자 관점이었습니다. 출장을 3일이나 다녀오셨으면 굉장히 멀리 다녀오셨나 봐요. 그렇죠? 네. 좀 멀리 갔고요. 좀 많이 피곤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마나 다녀오신 거예요? 어디를? 제가 직접 운전해 갖고 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방 출장을 뭐 자주 가진 않는데 이 전라 지역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확인해 봤더니 1,300km를 제가 운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NCS 프로그램이랑 뭐 특강들을 이제 운영하면서 또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멘티들이 정말로 열심히 참여해줘서 제가 감동을 했고요.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뭐 운영하고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채용 시즌이 마무리되고 내년 채용을 준비해야 되는 이제 시기죠.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이 많이 났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멘티들을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한 해 고생이 많으셨다. 그리고 내년
채용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업, 스킬업. 네, 제가 좀 밀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안 뜨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또 해봤습니다. 지난주 정유진 교수님께서는요, 이거 이렇게 모션까지 다 준비해 오셨거든요. 아, 네네. 네. 굉장히 또 제 방을 보니까 냉정하게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독하게 정유진 교수님을 좀 훈련시키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또 얼마나 다정하게 해드렸는데요. 네, 뭐 저한테는 항상 부드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호남 지역에 또 멘티분들을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또 그때 눈이 또 굉장히 많이 왔어요. 위쪽에는. 예, 호남 지역이면 근데 1,300km면 대체 어디를 돌아다니셔야 그 정도가 나오는 걸까요? 아, 네. 여수 밤바다. 죄송합니다. 네. 네? 좀 받아주셔야 되는데 네? 좀 네. 너무 또 냉정하게 끊으시는 분위기가 나서 내레이션을 하신 거죠? 네. 의미 없이 그냥 거의 랩이다. 예, 네. 여수 밤바다. 네, 여수 밤바다. 제가 출장 간 지역 중에 이제 여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맛집을 찾아다니는 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또 맛집을 찾아다녔는데 와, 음식으로 유명한 전라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집이 다 맛집이었고요. 정말 감탄을 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특히 여수에 맛집이 많았는데 신선한 해산물이 많기 때문에 해산물로만 그냥 뭐 음식을 하더라도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집 얘기하면 우리 조세현 아나운서께서 빠질 수가 없는데 혹시 전라도 지역의 추억 아니면 여수 지역의 그 맛집 추억 있으신가요? 저는 여수는 아닌데 이제 근처 순천이었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까지도 막 나왔던 꼬막정식 이런 집을 가서 정말 푸짐하더라고요. 일단 반찬 가짓수도 그렇고 너무 맛있게 먹고 온 기억이 나는데요. 자, 또 맛집이 나왔고 밤바다 바다 나왔고요. 예, 오늘 자격증 조금 이제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관련 있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맛집 특히 게장 맛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게장을 먹고 맞습니다. 침을 좀 삼키고 제가 좀 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계산하시는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뭐 여행으로 왔냐고 여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장으로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대학생이 아니냐며. 네, 오늘 자격증이 리액션 특집인가요? 네. 리액션 자격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거짓말 자격증이라고. 저는 되게 굉장히 정직한 편인데 또 안 믿어주시니까 하여튼 뭐 매우 놀라셨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게장이 왜 이렇게 맛있냐고 여쭸더니 바로 국동항이죠. 바닷가 앞바다에서 신선한 수산물을 이렇게 잡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맛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1층에서는 대게, 랍스터 등이 살아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었고요. MSG도 쓰지 않고 품질 좋은 수산물로 음식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지가 않습니다. 수산물 품질 관리 자격증 저희가 그때 알아봤었잖아요. 관련 있는 자격증입니까? 네, 눈치가 굉장히 빠르셔가고요. 뭐 어떻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산물의 신선도가 좋으려면 당연히 수질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산물 품질 관리사 정말 연관이 있는 자격이고요. 예리함의 최고봉인 우리 조세현 아나운서께서 거의 맞추다시피 하셨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소개한 대기환경 산업기사가 있었죠. 이번에는 환경 3종 세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환경 다음에 맞습니다. 수질환경으로 오늘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기술 자격인 수질을 책임지는 수질 환경 산업기사 자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일정을 보시면 지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고 결정해서 준비하시면 내년 상반기에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이 되시면이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뒤에 가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대기 환경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수질 환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해산물 맛집 얘기를 드렸는데 신선한 수산물을 섭취하고 이 정말 아름다운 바닷가를 느끼고 그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수질이 관리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작년에 한 17년 만에 그 발리에 갔습니다. 거기 굿다해변을 갔더니 와 정말 깜짝 놀란 게요. 아름다운 해변으로 기억되어 있던 해변이
담배꽁초, 그리고 아이고, 플라스틱 빨대, 저런. 그리고 이런 포장지 쓰레기들로 덮여 있는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닷가에 발도 담그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쓰레기로 덮여 있는 아름다운 해변, 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그런 이슈들이 종종 와닿습니다. 그 필리핀 보라카이 같은 지역도 그렇죠. 얼마 전에 이 환경오염 때문에 다 네네. 폐쇄하고 정화를 한 다음에 다시 개방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발리의 경우는 6km 반경이죠. 이내 구역에 쓰레기 비상사태를 선포한 네. 상태고요. 이제 사례를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필리핀 보라카이 같은 경우는 쓰레기 때문에 아예 폐쇄를 하고 나서 지난달에 다시 개방을 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라카이 화이트 해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계 3대 해변이기도 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지속적인 관광을 위해서 6개월간,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요. 6개월간 폐쇄한 다음에 복원 작업을 진행한 후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 수질 관리, 그러니까 환경을 관리하는 거죠. 이런 추세로 대대적으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건데요. 그 바다거북이 코에 네. 그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서 네, 맞아요. 그 영상을 저도 이제 봤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면서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빠지는 수질 환경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수질 관련 환경이죠. 네,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해야겠다라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바다거북이 코에 꽂혀있던 빨대 그 네. 영상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봤었는데요. 네.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맞습니다. 경각심도 굉장히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네. 그게 다 사람 때문에 벌어진 네, 일이고 그렇죠. 결국은 그 결과가 사람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자격증 정말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일단 수질환경 산업기사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수질환경 산업기사 환경부 소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히 확인드리겠습니다. 수질 오염이란 물의 상태가 사람이 이용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 현상 중에는 물에 인, 질소와 같은 비료 성분이나 유기물, 중금속과 같은 물질이 많아진 경우, 수온이 높아진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수질 오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질 오염에 관한 전문적인 양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자격제도를 제정했다라고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해당 자격의 주요 업무를 확인드리면 이 수질 분야에서 측정망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수질 오염 상태를 측정해서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 분석을 통해서 수질 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요. 그리고 수질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오염 방지 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 관리까지 하는 업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수질 오염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격증 자체의 전망을 봤을 때 상당히 밝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또 정확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수질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고요. 뭐 대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환경에 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요 해당 내용을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의 환경 관련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항공사 등의 유관기관이죠. 그리고 화공, 제약, 도금, 염색과 식품건설 등의 우폐수 배출 업체, 그리고 전문 폐수 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가 있겠고요. 이 해당 내용은 수질환경보전법에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는 배출시설 그리고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투자 비용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이 중 수질 개선 부분,
즉 수질 관리와 상하수도 보전에 쓰여진 돈이 전체 환경 투자 비용의 50%가 넘는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예산의 증가로 인해서 이 수질 관리 그리고 처리에 있어서는 인력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환경시설 관리 업체 그리고 환경 영향평가 업체 등의 기업에도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확인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이 대기환경 산업기사 소개해드리면서 이 대기환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예전에는 이 물을 사 먹는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는 생수를 사 먹는 게 정말 당연하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기환경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공기, 산소도 사서 마셔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소를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산소방도 영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자격은 이 환경 관련 자격은 앞으로 우리 생존과 삶에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질 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 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그리고 이 수질 오염시키는 그 물질들이죠. 제거하는 전반적인 직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향후 증가하는 해당 산업 그리고 비즈니스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자격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응시사 자격에는 제한이 있는데 기술 자격 소지자, 곧 동일 분야죠. 동일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 경력이 1년이 필요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학과 전공자 같은 경우는 동일 유사 분야의 실무 경력 2년의 자격 요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자격 소지자, 관련 학과 졸업자, 그리고 순수 경력자라고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실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사를 소지하고 또 1년 경력이 있으면 이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 된다는 말이면 당연히 좀 관련 분야에 다양한 자격 등급이 있다는 뜻이겠죠.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수질환경 산업기사의 관계도를 보시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이 수질환경 자격의 종류가 확인이 가능한데요. 제가 등급별로 간단한 직무 수준과 역량을 확인해 드리면요. 우선 수질환경 산업기사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수질 환경 기사입니다. 그리고 기술사, 정말 자격증의 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최고의 자격증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 역량과 직무 수준 다르게 올라간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질 환경 산업기사 시험을 좀 어떻게 치르는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수질 환경 산업기사 시험 과목 제가 확인을 드리면요. 이 환경기사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하게 패턴으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 개론이 있고요. 수질 오염 방지 기술, 그리고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 그리고 수질 환경 관계 법 규정 이렇게 필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한 과목입니다. 수질 오염 방지 실무로 대기 환경 산업기사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복합형으로 필답형 1시간 반, 그리고 작업형은 4시간 정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매 과목 40점 이상, 그리고 전 과목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 가능하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시면 취득이 가능하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들어본 자격증 같은 경우는 시험 일정이 연 1회, 그렇죠. 2회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내년 상반기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시험 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 1회가 아닙니다. 연 3회 진행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에 대한 자격이 제한이 있는데 그 응시 자격만 되신다면 3월, 그러니까 2월, 3월, 7월 요 3번 진행이 되고요. 접수부터 해서 최종 합격까지 필기, 실기 합쳐서 약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네. 합격률. 맞습니다. 합격률 어느 네, 정도입니까? 합격률. 네. 합격률 참 중요합니다. 이 수질환경 산업기사 5년간 평균 합격률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대기환경 산업기사와 좀 견줄 만한 자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비교를 드리면 이 필기 같은 경우는 5년간 평균 합격률이 29.9%로 나와 있습니다. 대기환경 산업기사랑 비교하면 5% 정도가 수치가 높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58.4%. 실기 또한 대기산업 환경기사보다 대략 5% 정도 수치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기환경 산업기사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소개한 대기환경 산업기사하고 동일하게 실기는 합격률이 높은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일단 필기를 합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률이 좀 높긴 하지만 필기 합격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네네. 예, 저희가 좀 이 자격증이 얼마나 유용하고 네. 좋은 점이 있는지 알아야 저희가 좀 준비할 맛이 날 텐데 맞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네. 또 우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지도 네. 좀 말해주시죠. 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이 환경 3종 세트를 진행하면서 이 필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실기가 네. 오히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취득이 좀 쉽지 않은 만큼 이제 우대해주는 곳 정말 많이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 제가 간단히 확인드리면 수질환경 산업기사 취득 시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거해서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 채용 시에 보수, 승진, 전보 그리고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가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직 공무원이죠. 채용 시험에 가산점이 있고요. 농업직렬, 농화학직류, 해양수상직렬, 일반해양, 그리고 일반수산, 수산증식, 어로직류 혜택이 있다. 그리고 보건직렬 같은 경우는 보건직류고요. 그리고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수질직류에서 채용 계급이 8, 9급, 그리고 기능 8급 이하일 경우에는 무려 5%의 가산점이 붙게 되고요. 6, 7급, 그리고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법제처에서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우대가 많이 된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우대가 좀 되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쓸모가 있는 자격증이면 어려워도 좀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네. 공부법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공부법 참 중요합니다. 이 개인의 전공, 지식, 그리고 뭐 스타일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선은 일 3시간 기준. 이제 요 시간은 3시간 4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우선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관련 전공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 해당 응시 자격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본적인 역량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 6개월 정도만 준비해도 가능하다라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정말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인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인강을 좀 집중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수월하게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복합형 실기 같은 경우는 이 기출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서술형으로 충분히 내가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그 정도 수준으로 됐을 때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필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서와 이 기출 문제집 중심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신다면 총 300시간에서 350시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주변에도 이 수질환경 산업기사에 준비를 하셨거나 혹은 뭐 이렇게 좀 취득하신 분도 계십니까? 네, 수질환경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경영 전공했기 때문에 이 네. 환경 관련 전공 참 뭐 만나기 쉽지는 않지만 멘티들 가운데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취업에 좀 집중된 자격을 준비하느라 조금 순위가 밀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 쪽으로 정말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 자격을 필수로 취득을 하고 있고요. 네. 필수로 취득해서 이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제가 적성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적성이 참 중요하죠. 우선은 사명감, 이 자연과 지구 환경 그리고 우리나라 수질 오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분들이라면 이 적성이 참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직무 역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분석력
그리고 꼼꼼함이 있다면 해당 직무 정말 잘 맞으실 것 같고 지원하신다면 직무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시험을 준비하는 구직자분들도 아까 멘티분들 중에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환경 전망이 참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종 세트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만큼은 극비다. 네, 다음 주에 이제 공개를 해드릴 텐데 네, 그래서 환경에 관해서는 이제 100번 그 이상을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수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이상 예산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산물이죠. 우리나라가 글로벌 1위입니다. 많이 섭취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로또보다 더 당첨이 힘들다는 국립자연휴양림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강원도 소재였는데요. 네. 와, 정말 하늘도 맑고 그리고 푸르른 산과 냇가가 정말 맑아갖고요. 제가 발을 담그고 정말 시원하게 더위를 식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냇가의 물이 정말 맑아서요. 이 맑은 물을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이렇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이 지구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없으면 안 되는 이 소중한 물, 그 중에서도 수질을 지키는 수질 환경 산업기사의 직무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직무의 수요와 같이 높아진다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해당 자격, 이 자격 취득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물을 마시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수질 환경 분야의 인재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 3종 마지막 자격증 네.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네. 조금 저희가 알 수 없을까요? 네. 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제 마음이 또 약해지고 네. 있는데 3종 세트의 네. 마지막. 오늘은 네. 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네. 극비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이 3세트로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네. 요거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4종으로 할지 3종으로 할지는 아니고 네, 네. 일단 3종은 네, 3종인데 네. 후보가 지금 2개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자, 보통 공기 나왔고 물 나왔고 땅, 산림? 제가 너무 놀랐나요? 네. 산림. 네, 아, 맞습니까? 이제는 네. 거의 전문가가 되셔가지고요. 그러면 땅, 불, 바람, 물, 네. 마음 아시잖아요. 와, 역시 환경에 굉장히 지식이 많이 갖고 있으신 우리 네, 조 지구는 아나운서님. 중요하니까요. 네. 다음 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말씀 안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신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는요, 여성들을 위한 취업 정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방 돌아오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인공지능 연구실에 위촉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유니티 기반의 콘텐츠 개발 경력이 1년 이상인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홀로렌즈 콘텐츠 개발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는데요. 국가보훈 대상자와 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에서 소비자 분야 실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시민단체 경험이 있거나 영어에 능통한 분, 소비자와 법률, 경제 관련 분야 전공 및 업무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부산 지역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책임자 및 점검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동차 검사 산업기사 등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1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야간 요양 보호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 중 운전이 가능한 분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31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중부대학교의 전미옥 교수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사업팀 일자리 부르릉 김선희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선희 팀장님 저희 취업이 보인다를 처음 찾아주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일자리 부르릉을 맡고 있는 김선희 팀장입니다. 일자리 부르릉은 서울시 찾아가는 여성 취업 상담 버스인데요. 네. 서울시 25개 전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달려가서 서울시 23개 또 여성 인력 개발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이쪽과 협업해서 초기 상담서부터 교육, 연계, 그다음에 취업 알선,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 부르릉이라고 하니까 또 버스랑 또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떠올리기가 쉬운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잠시 뭐 화면으로도 프로필이 나갔지만 굉장히 좀 그 전에 보면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 일자리 부르릉 팀장이 되신 거거든요. 이게 경력 단절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이제 네. 경력 단절이 되었었고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고용센터에 상담을 갔다가 예. 그 상담사 분께서 제 경력을 보시고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한테 권유를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그 육아 틈틈이 이제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취득을 하였고, 네. 또 마침 운이 좋게 그 성남시 일자리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또 운이 좋게 그 자원봉사가 끝날 때쯤 여성능력개발원의 채용 공고를 또 권유를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그 아까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또 기회를 얻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바로 일자리가 아니라 봉사도 하시고 나눔도 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기운이 일자리 취업으로도 연결이 됐는데 말씀하시는 것도 들으니까 정말 상담사 컨설팅 이 딱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옥
정미옥 교수님 제가 인사를 아직 못 드렸는데 지난주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제가 이제 지난주 소개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행동에 불을 지르고 싶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단풍처럼 이렇게 예, 물든 옷을 입고 이제 마지막 왔는데요. 단풍을 또 정미옥 교수님과 함께 보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중부대학교가 또 경기도 고양시 쪽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 여성들을 또 저는 또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특히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에게도 바로 직접적으로 강사 활동을 하는 게 본인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니까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자원봉사라든가 이렇게 그 무료로라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사실 무료라고 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시간을 다 내서 나에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제 이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모르 파티.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니체의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운명의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여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쨌든 간에 인생, 운명 이렇게 사랑하면서 한 발 한 발 개척해 나가고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서 아모르 파티 그러면서 또 박수를 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요, 이 그 방과후 지도사 직업 박람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는 오는 12월 5일에 이 제1회 방과후 지도사 직업 박람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방과후 지도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박람회에 들르셔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얻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이제 팀장님 얘기처럼 뭐 직업 상담사라든가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하는 부분들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또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과후 지도사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직업인 것 같은데요. 자세히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 방과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전문 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문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분야,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를 한번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람회를 하니까 프로그램 전시관, 소개관을 돌아보시면서 이러면서 또 전문적인 상담도 받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강사로서 직업 상담사로서 그다음에 이제 방과후 지도사로서 나의 진로도 한번 같이 동시에 설계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방과후 지도사 과정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수학 지도사, 또 이제 역사 논술 지도사, 창의 과학 놀이 지도사, 또 소프트웨어 코딩 지도사, 또 진로 독서학습 코칭 지도사, 아동 요리 지도사, 또 통합형 체험 학습 지도사, 3D 프린터와 관련된 지도사, 또 교육 연극, 또 뮤지컬 지도사 이렇게 이제 뭐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 방과후 프로그램 소개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참여하시고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또 이제 이렇게 소개된 교육들은 또 요즘 이제 굉장히 그 초등학생들에게 또 그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지가 되는 부분이어서요.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들어보지 못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요즘은 방과후에 실시가 되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창의성 분야 쪽에 드론이라든가 이 코딩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이제 뭐 교육 연극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 근데 문화예술 한 가지만이 아니라 통합형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미 방과후 지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렌드에 민감한 이 방과후 지도사 분야의 최신 수요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또 신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 현재 또 방과후 지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년도에 우리 이제 새로운 학기에 학생들과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를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측면에서도 꼭 가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좀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간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방과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의 방과후 교사로 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동 시설이라든가 아동 교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교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방과후 교실을 직접적으로 또 운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과후 지도사가 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가 되고 싶은 분일지라도 그렇다면 내가 전공이 이건데 이것과 어떻게 다른 부분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형 교육을 어떻게 할까? 나는 IT 분야이지만 이걸 이제 접목을 시켜서 문화예술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본인이 강사 활동하는 교육 콘텐츠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관련 기업체나 또 이제 뭐 협회 같이 민간 단체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역시 현장 면접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 방과후 지도사 박람회를 통해서 면접도 보시고 최신 동향도 둘러보시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발걸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가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5일 수요일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1층 어울리몰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기회의 문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과후 지도사 직업 박람회에 대해서 저희가 소식 들어봤는데요. 여성능력개발원에서도 준비 중인 포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12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 주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주관으로 2018 서울 일자리 여성 비전 포럼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여성 일자리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가 됩니다. 그 4차 산업이 이제 시대가 도래가 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기겠지만 아울러서 그 실업 증가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고용에 관한 변화에 대비하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저희가 포럼을 가졌을 때 4차 산업을 주제로 이제 토론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호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또 문의사항은 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나 그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또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참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역시 꼭 가봐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취업 교육 정보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 현재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경영사무로의 또 취업을 원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회계 실무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홍보 마케팅 분야로의 또 취업이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SNS 홍보 마케팅 과정, 그다음에 또 쇼핑몰을 또 구축하고 싶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쇼핑몰 운영 디자인 과정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여성분들은 교육 분야에 대한 그 선호도가 매우 높은데요. 지금 방과후 그 교실이 2022년까지 고학력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확대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과후 지도사나 돌봄 지도사 그리고 커리어 컨설턴트 등의 그 준비 과정이 되어 있으니까 특히 고학력 여성들은 이 분야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창업에 대해서도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찬 가게 창업이나 또 이제 가죽을 이용한 어떤 공예 창업,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싶은데 이거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온라인 창업을 위한 과정도 개설되어 있으니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취업과 교육에 관해서는 인터넷에서 서울 우먼업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인력 개발 기관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무엇보다도 구직 정보까지 같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아니 전미혁 교수님이 방송 전에 김선희 팀장님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하셨어요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다 엄살이셨어요. 자, 김선희 팀장님 현장에서 구직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좀 특히나 여성 구직자분들에게 요즘 좀 추천하고 싶은 구직 정보 같은 게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전해주시죠. 네, 있습니다. 그 혹시 파워포인트나 오피스 프로그램을 잘 다루신다든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등을 잘 다루시는지 혹시 또 내 경력 중에 오픈마켓에 경험한 경력이 있거나 소셜 커머스에서 그 재직한 경력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 웹디자이너, 웹디자이너 채용 구인권을 확인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홈페이지 관리와 업데이트, 그다음에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 어떤 디자인들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경력에 따라서 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포트폴리오는 준비를 잘 해가셔야 됩니다. 네. 모집 기한은 채용 시까지이거나 또 내년 1월 4일까지로 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상담을 원하시면 서부여성발전센터, 동장 및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로 자세한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그 트렌드로 1인 마켓이 뜬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1인 마켓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얘기하셨던 오픈 마켓 소셜 커머스 경력이라든가 이렇게 뭐 일러스트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웹디자이너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소식도 있던데 네, 이건 맞습니다. 뭘까요? 네. 지금 이제 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 이 시간이 4시간 정도 일을 해주시는 건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조 업무를 해주시는데 보통 조리사 선생님을 도와서 점심 준비를 해주시거나 간단한 교구 정리를 해주시거나 그다음에 청소 업무를 해주시는데 입직의 문턱이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시는 여성분들이나 나는 내가 아이를 키워본 경력을 가지고 일을 좀 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분야에 도전하시기가 매우 좋습니다. 또 이 분야의 수요는 의외로 많은데요. 네. 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우 쉽습니다. 각 구에 위치한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 달려가셔서 구직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유치원 관련 이슈가 굉장히 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좀 관련 도우미에 도전을 하실 분들은 마음가짐이나 좀 남다른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렇게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라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도우미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마음가짐은 당연히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주 당연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영유아들의 어떤 성장과 이제 이런 발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또 본인도 어쨌든 간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미리 공부를 하셔라. 근데 이 공부를 일단 관련 분야의 책을 10권을 한번 읽으셔라. 예. 일단 도서관에서 빌리셔갖고 10권을 읽으셔서 내가 어린이집의 보육 도우미다 보다 교육 전문가로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또 이제 책을 읽으시고 10권 읽으시고 시작하면요 어쨌든 내가 전문가로서의 어느 정도의 지식도 가지시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또 그때그때 또 도움을 주실 거라고 보고 그럴 때마다 또 필요하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또 보수 교육을 시켜주시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까지 들어봤는데요. 아직도 추천하실 일자리가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장애인 채용 구인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장애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사단법인 대한장애인복지협회 CSI 시스템에서 전자제품 조립이나 품질 및 소프트웨어 그 개발자 총 10분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까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서울 우먼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우먼업이라고 하셨는데 또 서울시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계시잖아요. 이런 건 굳이 비단 서울시 여성들만을 위한 자리일까요?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네, 아닙니다. 서울 여성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 남성분들로부터 왜 우리는 상담을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 아닌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일자리 부르릉의 문턱은 높지 않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미옥 교수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일단 이제 이런 뭐 정보들이 있는데 세일센터가 있어요.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해도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부르릉 있는데 일단은 네,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 하시면서 정보를 확보하시고 그래서 이제 서울 우먼업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고 세일센터 정보도 들어가셔서 일단 어떤 교육들이 또 펼쳐지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보는 많이 있는데 이걸 다 내 것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나만의 컨텐츠로 갖기 위해서는 내 것으로 만들려면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천할 만한 구인 소식 저희도 전해 들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유치원 교사나 그 보육교사, 방과 후 지도사, 뭐 평생 학습사 등 이제 여성 비율이 진출이 높은 교육 분야와 또 4차 산업을 대비해서 한 그 코딩 분야를 결합한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현재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코딩이라는 것은 그 컴퓨터 그 프로그래밍과 동일한 개념인데 네.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입력하는 작업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10층을 누르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거나 닫거나 이런 버튼을 눌러서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은 그 개발자가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입력을 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딩 강사는 이 컴퓨터의 언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분야의 어떤 전문 강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도 뭐 코딩 이야기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뭐 그 스타트업에서 출연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은 학교 현장에서도 이 코딩에 대한 교육 바람이 굉장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올해 2018년부터 코딩 교육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확대 실시가 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 딸아이가 제가 이거를 이제 대본을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 이런 거 지금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 이렇게 이제 말을 네. 해서 제가 아이한테 설명을 듣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강사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또 유능한 강사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특별한 제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공계를 그 전공을 하셨거나 또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여성분들은 그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 후에 입직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관련 교육에서는 뭐 스크래치, 엔트리, 뭐 로봇 코딩, 그 드론 뭐 기법 등 여러 가지 전문 프로그램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 교수법과 강사법, 그다음에 학생 평가법 등을 배우면서 수료하신 후에 그 학교에서나 그다음에 평생 학습 시설, 문화센터 등에서 강의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코딩을 기반으로 한 그 직종들은 더 다양하게 발굴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코딩 전문가로서의 어떤 수요는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미혁 교수님도 이 코딩 분야가 전망이 밝다. 이 네, 말에는 네. 이견이 없으시죠? 네, 특히 이제 우리 팀장님 말씀하실 때 아까 이공계 분야 전공을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저는 또 반대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문계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한 사람이 이 코딩하고 접목을 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컴퓨터 어떻게 보면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한 이 특수한 언어가 바로 이제 코딩인데 이 코딩이라는 게 모든 분야에서 우리 지금 컴퓨터 지식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딩하고 접목을 했을 때 이제 뭐 문화예술 쪽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뭐 언어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무엇보다도 이제 이 그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코딩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전공이 다르더라도 이 전공을 융합을 해가지고 하신다면 아까 이제 방과 후 지도사 과정이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또 다른 과정을 내가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 팀장님, 이 일자리 부르릉 버스 타고 다니시면 정말 많은 여성 구직자들 만나실 것 같은데요. 제각각 다양한 사연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좀 가장 많이 듣는 상담 내용은 어떤 걸까요? 네, 지금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네. 가장 많이 듣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사가 이 직업이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이렇게 답을 던지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재능과 흥미가 다를 수 있고요. 그분이 겪어오신 어떤 경험 사항이나 학력, 연령별에 따라서 그 이제 저희가 상담을 각기 다 다르게 드려야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거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가 그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본인이 어떤 것에 흥미가 있고 또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 현재 내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준비가 되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 들어가더라도 적응을 잘 못해서 중간에 퇴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직무 분석의 바탕이 되어서 이런 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현장에서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매칭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면 미스매칭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와 낭비를 줄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 취업에 대한 준비가 개인별로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부르릉에서는 현재 그 내담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맞는 초기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초기 상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구에 있는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연계해서 국비직업 훈련 과정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당연히 구직 정보는 드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집단 상담, 심층 상담이 필요하면 또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취업 알선 이런 사후 관리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부르릉 버스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팀장님. 제가 일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여성 취업을 위한 많은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 부르릉도 2009년서부터 만 10년을 이룬 장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아직도 이런 게 있었느냐, 처음 봤다, 홍보를 좀 더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저희한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저한테는 또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미혁 교수님. 저는 일단 원천 기술과 가공 기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나의 원천 기술, 나의 전문성은 무엇이 있는가? 그다음에 가공 기술, 그 나만의 뭐 영업 능력도 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술 업을 위해서 이 클릭하시고 부르릉 열심히 달려가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원의 김선희 팀장님 그리고 중부대학교 전미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